안녕하세요. 식집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9회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념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무의사로서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흔한 경우죠.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하시는 길이 있는데요.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 나무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형 병원에 취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나무의사를 구하는 공고 중에서 나무병원에 속하는 계열은 대부분 대형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규모가 있는 나무병원이라고 해서 내가 취업하기 좋은 곳인지는 잘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의 경우 제가 직접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는 경우를 가정하여 여러분이 취업을 했을 때의 경우에 급여를 말씀을 드려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월급이 약 세금 전 이제 280만 원 정도의 급여이며 연봉으로 계산 시 약 3,360만 원 정도가 평균이고 이보다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나무의사까지 따고 지금 나이에 저 정도밖에 못 받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나이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의사 자격증만 있는 초보에게 사실상 맡길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일하면서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 이유 자체를 못 찾는 것이고 가령 나무의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의사의 경우에도 레지던트 때는 워라밸이든 뭐든 없이 정말 빈약한 급여와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죠. 업체 입장에서는 초보 나무의사는 사실 그 나무병원을 존속하기 위한 법적인 충족 요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가치가 처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게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업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용 시장은 결국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관계에 공존해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 위해 자격증 취득은 단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자기 개발,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계속 꼼꼼하게 메모하고 내가 발전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과 생각하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형 나무병원에 취업하시게 될 경우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대형 나무병원은 사실상 문화재 수리 업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 업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무병원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방제나 이제 전정, 나무를 자르는 거, 식생정리, 그러니까 내가 참나무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식생을 정리하는 과정, 뭐 예초나 제초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과 수술 같이 이제 수익이 원이 되는 작업은 주로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화재나 구그림들 혹은 보호수인 경우가 많으며 국가 예산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 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한 수익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구역을 두고 가로수를 정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실시하기도 하고 관할구역을 둔다라는 뜻은 관공서와 협업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호텔이나 뭐 어떤 민간과도 협업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취업하고 하시게 될 일은 어찌됐건 멋있게 현장에서 뭐 샘플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진단해서 뭐 처방전을 내는 일도 아니고 프로처럼 나무의 모양을 어떻게 자를지 결정해서 막 스카이를 타고 기계톱으로 내가 나무를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라기보다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나무가 잘 사는 형태로 깎아주는 일과는 많이 거리가 다를 것입니다. 또한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 농약을 처방하고 외과 수술하는 모습도 실제 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여러분이 가서 하게 될 일도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병원의 신입사원은 현장에서 선임자들이 잘라낸 나무와 부산물들을 주워서 정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무를 한번 잘못 잘랐다고 칩시다. 자르면 안 될 곳을 잘랐으면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입인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하면서 계속 그 기술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고 최소 1, 2주 단위로 외근, 그러니까 타지에서 외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퇴근을 하고도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퇴근하고 나서 건드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 집이 아닌 곳 타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삶의 질에 있어서 이제 안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힘든 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하는 방법 말고 이제 다른 경우, 그러니까 밴드나 협회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나무이사를 취득하시게 된 후 이제 나무이사 협회들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무이사 협회와 각종 지역별 카톡방을 초대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인지회, 뭐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지역의 나무이사들의 협회에 지회에 가입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혹은 내가 일했던 양성기관의 동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카톡방이나 커뮤니티, 밴드나 뭐 네이버 카페 등에 아름아름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보고 참고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무이사를 구한다고 찾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자영업자의 개념으로 조경업체, 그러니까 유지관리 및 방제를 하는 거, 유지관리라고 하면 어떤 구역을 두고 그 구역에 나무를 잘라주고 약을 쳐주는 이러한 것들의 업무를 하는 곳에 소속된 나무병원 형태로 면허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방제를 하려면 나무병원 면허가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수 나무병원 업으로만 하기에는 이제 문화재업은 이미 대형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소하게 업체를 꾸려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직원이 5명 입장의 소형 업체는 대부분 이제 유지관리나 방제 이쪽으로 좀 더 힘을 쓸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 3일 단위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람을 쓰는 경우도 많으며, 주 5일로 근무해도 월 200 초반에서 200만 원 후반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세금 전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여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형 병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적게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요건만 서로 잘 맞춘다면 훨씬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는 일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체마다 워낙 다르지만, 또 사업장에 방제를 하거나 뭐 수목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서만 써두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 3일 격일 근무제가 가능할 거고, 이제 관공서와 협업해서 지역구의 가로수를 전정하고 방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초보일 때는 잡업무를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노동시장에서 가치는 어쨌든 나무의사는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물론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서 의사의 경우를 예를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내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거를 이제 새겨두시고, 이 외에 다른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나무의사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커뮤니티 활동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 나는 취업보다는 내가 직접 나무병원의 오너가 돼보겠다 라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나무병원 오너도 아니고 지금 나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개의 이제 회사원일 뿐이지만,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제 여태까지의 짧은 식견으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무모한 창업은 폐업을 부릅니다. 제가 이제 나무병원 말고 다른 쪽에서 이제 사업도 해봤지만, 그러한 경우에 이제 쉽게 저도 나를 힘든 것도 많이 겪었고, 이제 결국에는 그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결국엔 나무이사 길로 오게 된 건데, 자, 이러한 거를 이제 전제로 산림청에 등록된 경기도 지역의 나무병원만 해도 262곳이며, 이는 현재 일종 나무병원을 제외하고 폐업을 실시한, 그러니까 이제 이종 나무병원이 폐업한 후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숫자가 다한 것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생각보다 매우 많고, 여기에 산림법인, 또 조경 유지관리회사, 산림 분야의 업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과 이제 관할 구청이 관리하는 나무의 가로수 등, 그리고 문화재까지 포함해서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아무런 인맥과 실력도 없이 자본 투자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미 관공서와 기타 다양한 민간 업체와의 연을 맺고 거래를 하는 기존 업체들에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기존 업계에서 살아남기는 되게 어렵고 쉽게 묻힐 수 있는, 잊혀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한 용역비 단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 항상 손익계산을 저도 회사에서 해보면 수목 진료업도 결국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유지관리도 포함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상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IT업계 같은 경우는 내가 1인으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컨텐츠가 자동으로 내가 유포를 시키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나무병원은 결국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중장비가 필요하면 중장비 사용료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대비에 이제 가장 소모가치 적은 또 방제가 되기 때문에 방제로 많이 들어가지만 방제 자체가 단가가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많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순이익률도 높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인건비 단가는 갈수록 높게 치솟으니까요. 대형 병원일지라도 이제 1억 원 단위의 용역이면 용역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1억 원의 단위 용역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한 개만 따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줘야 되지만 2천만 원 연봉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직원이 5명이면 그냥 직원 연봉만 줄 수 있는 금액만 해도 1억 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여러 가지 잡자재비, 송호비, 장비값까지 생각하면 1억 원 사업 파트 하나 딴다고 해서 직원 5명을 영위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근데 1억 원의 단위의 용역이 높다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용역을 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업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려거든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좀 더 경험을 쌓고 실력과 인맥을 쌓은 다음에 영업력을 키운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나우병원에 취업하는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단지 나우병원에 취업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의사라는 타이틀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내가 단순히 수목 치료만 전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버린다면 선택지는 매우 넓어집니다. 산림법인과 조경시공회사, 현장관리사, 조경회사 공무일, 조경유지관무 등 유지 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나우병원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목 진료에만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내가 취업할 업체를 고르실 때 좀 더 다양한 업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산림법인에서 산림 설계와 생태보건 업무에 연관해서 나무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조경시공회사에서 공무나 현장감독 등에서 필요한데, 왜냐하면 수목의 하자 분쟁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려주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의사를 채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지금 유지관리 업무도 하고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유지관리 업무를 하며 유지관리 사업장의 인원을 감독하고 이제 나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컨설팅을 해놓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상기의 업무들이 여러분이 꿈꾸던 나무를 살리는 나무의사로서의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순수 나무병원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무의사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일과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사 자격증의 본질은 결국에 나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단순히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사라는 일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치료와 이제 진단, 그러니까 살리는 일과 보다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도 배우셔서 알겠지만 결국에는 나무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데는 적지적수, 올바른 데 심지 않았기 때문인 게 가장 많습니다. 나무는 자리를 옮길 수가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업종들의 경우는 급여는 역시 적은 곳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은 곳이 많습니다만, 많은 곳은 또 3,600만 원, 4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고,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즉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회사도 많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유형의 기업들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 구인구직을 하므로 평소에 유익 있게 사이트를 들여다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기 싫고 꼭 나무병원에 취업하고 싶은데 라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순간의 급여와 환경에 연연하지 마시고 선임자들의 훌륭한 기술을 흡수하십시오. 소나무를 올바르게 전정하는 방법만 알아도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곧 나무병원에서 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은 편이며 고된 편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만의 노하우와 기술이 생기기까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선임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기술을 여러분 것으로 흡수하셔야 됩니다. 나무병원 업계는 경쟁자도 많지만 내가 경험과 실력,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일하며 쌓아온 인맥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사업체 유지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관공서 등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발주처와 거래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한 나무는 긴 호흡을 가진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가 다른 이제 동물에 비해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거래처랑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거래처를 개척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무와 병해충, 해충 그리고 또한 비생물적 피해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나 꼭 매번 현장마다 여러분이 갈 때마다 메모를 통해서 역량을 키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내가 혹은 작업을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기록을 해두시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 될까요? 라고 상황을 봐서 이야기하시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량을 키우셔야 되고 결국에 자신의 기술력만큼 벌어가는 업계이기 때문에 첫 시작은 급여가 적어도 금방 자신을 성장시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씩십사였습니다.